여러분, 오늘도 출근길에 이 생각하셨죠?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한다고 진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표 던지는 게 답일까? 뼈아픈 질문인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커리어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오늘 그 고민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구글의 180개 팀 분석 데이터부터 하버드와 교토대의 최신 조직 심리학 연구 결과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생 따라가야 할 진짜 리더의 7가지 특징,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 입사 3년차 영업팀 민재 대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정 만수르였는데 지금은 눈동자에 생기가 하나도 없죠. 소통 없는 꼰대 상사 밑에서 영혼 없이 엑셀 숫자만 채우고 있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민재는 길거리에서 예전 사수였던 박 부장님을 우연히 만납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민재가 힘들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던 진짜 리더였죠. 어이, 김 대리. 아니, 이젠 민재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이 근처에 커피 잘하는 집 있는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부장님,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지금 최 과장님은 맨날 본인 정답만 정해놓고 조금만 어긋나면 내 말 안 들었지 하고 소리부터 지르거든요. 제 생각이나 시도는 일도 안 중요해요. 전 그냥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성장은커녕 매일 깎여 나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민재 씨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회사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라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잠재력을 갉아먹는 상사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리더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나요? 민재야, 고생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 리더는 부하 직원을 수단으로 쓰지 않아. 내가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깨달은 평생 따라가야 할 진짜 리더의 7가지 징후가 있거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줄 테니까 네 커리어의 기준점을 한번 다시 세워보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짜 리더는 무조건적인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민재 씨, 이 기획안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이 서비스의 진짜 타겟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앱을 켰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갈증이 뭘까? 민재 씨라면 어떤 기능에 손이 갈 것 같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낸 직원은 단순히 지시만 받은 직원보다 업무 이해도가 무려 3배나 높았죠. 결국 질문이 성장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야, 민재 씨, 내가 이거 템플릿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 왜 자꾸 네 생각을 섞어? 시키는 대로만 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면 사고만 나. 여러분, 상사가 모든 걸 떠먹여주는 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근육을 퇴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진짜 리더의 질문은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열쇠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짜 리더는 결과에 분노하지만 진짜 리더는 과정에 질문합니다. 바로 실패를 화내지 않고 배움을 물어본다는 점이죠. 야, 이 오타 하나 확인 안 해서 보고서 다시 뽑게 만들어? 너 정신 안 차려? 너 때문에 우리 팀 팀워크 다 깨지는 거야, 알아? 박 부장님은 다르죠. 민재 대리,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다음엔 어떻게 보완할지 딱 3가지만 정리해보자. 이 한마디가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위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분석한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무려 40%됐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리더의 포용력이 실력을 만드는 거죠. 구글의 데이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실패를 수용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팀은 일반 팀보다 생산성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화를 내서 팀원을 얼어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뛸 동력을 줍니다.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비싼, 하지만 가장 값진 수업료일 뿐이에요. 그 수업료를 기꺼이 투자해주는 상사,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일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던 민재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래, 실수 좀 하면 어때? 다시 해보자.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민재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리더입니다. 신입 시절 민재 씨를 기억해요. 보고서 방향을 못 잡아서 멘붕 온 상태였죠. 그때 박 부장님은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재 씨, 작년 우수 사례랑 실패 사례 3가지만 먼저 분석해볼까? 라며 딱 필요한 단서만 던져주셨죠. 밤을 좀 새긴 했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냈을 때 그 짜릿함. 민재 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일을 끝낸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직접 수확한 거죠. 이게 바로 교육공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리더가 정답을 떠먹여주지 않고 비계를 설정해준 뒤 서서히 지원을 줄여나갈 때 팀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죠. 반면 최 과장님 팀은 어떨까요? 폰트 크기 하나까지 내 스타일대로 해라며 옥죄는 마이크로 매니징. 팀원들은 기계가 되고 결국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지금 여러분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길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결국 진정한 멘토는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낚싯대를 쥐어주고 고기가 안 잡혀서 지칠 때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며 스스로 낚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사수죠.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인생 상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한다는 점입니다. 민재 대리가 처음으로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박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과도 좋지만 난 네가 그 까다로운 업체를 3번이나 찾아가서 진심을 보여준 그 끈기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요. 반면 최 과장 같은 분들은 어떤가요? 밤새워 보고서 써가면 됐네. 수고했어. 다음 거는 하고 끝입니다. 내가 쏟은 밤의 무게를 전혀 몰라주는 상사. 정말 힘 빠지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력을 칭찬받은 사람은 결과만 칭찬받은 사람보다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확률이 무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리더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성장판을 여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 그 지독했던 과정을 온전히 알아주는 리더를 만나세요. 그런 리더의 인정 한마디가 번아웃에 찌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5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폭발시킬 트리거죠. 바로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리더입니다. 민재 대리가 실무에서 막혔을 때 박 부장님은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왜 안 됐을까를 3번, 4번 반복해서 물으셨죠. 취조가 아니라 민재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정답을 찾게 유도하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도요타를 세계 1위로 만든 오와이스 기법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면 재발 방지율이 무려 80%나 향상된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죠. 진짜 리더는 질문으로 부하 직원의 사고력을 확장시킵니다. 반면에 가짜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다음부턴 잘해 하고 넘어가 버리죠.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근본을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무능한 사원으로 남게 될 뿐이니까요. 결국 진짜 리더는 겉핥기식 해결에 만족하지 않아요.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어디서든 인정받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내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특징입니다. 꼰대와 리더의 결정적 차이죠. 진짜 리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박 부장님 같은 분 기억나세요? 야근 중에 슬쩍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김대리,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먼저 말을 건네던 그 따뜻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죠.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의 정석이에요. 스타벅스 CEO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고 현장 매장을 직접 방문해 파트너들의 고충을 듣기로 유명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놀라운 건 통계로도 증명됐다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다가가 소통할 때 직원의 동기부여가 무려 5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바빠 죽겠는데 모르면 네가 먼저 와서 물어봐야지 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최 과장 같은 스타일 말입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사실상 방관이자 무책임이에요. 팀원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이정표가 되어주기는커녕 왜 길을 못 찾냐고 타박만 하는 꼴이죠.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아 질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서 힘든 건 없니? 라고 손을 내미는 그 능동적인 한 걸음, 거기서부터 팀원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진짜 리더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제 사수였던 박 부장님이 생각나네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팀원들을 탓하는 대신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 판단 미스였다. 너희들 고생시켰는데 결과가 이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요. 그 뼈아픈 사과 한마디가 저에겐 큰 충격이었죠. 그 사과를 들은 팀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비난이 아니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부장님도 실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자. 라는 건강한 심리적 안전감이 형성된 거죠. 결국 그 팀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착한 상사의 미덕이 아닙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결과가 증명해요.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취약성을 드러낼 때 팀의 심리적 안정감은 2배 이상 치솟고 이직률은 무려 50%나 급감합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죠. 아, 진짜 내가 아까 체크하라고 했잖아. 박 대리, 네가 데이터 잘못 넣어서 보고서 엉망됐잖아. 이게 내 잘못이야? 다 너희들이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지. 완벽한 척 연기하는 리더 밑에서 팀원은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그 한마디가 무적의 팀을 만드는 심리적 안정감의 시작입니다. 진짜 리더는 미안하다, 내 판단 미스였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재야, 7가지 다 들어보니까 어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리더인 것 같아? 부장님, 듣고 보니 소름 돋네요. 우리 최 과장님은 진짜 7개 중에 단 1개도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여태껏 뭘 보고 버틴 걸까요? 부장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리더 밑에서 제 커리어를 계속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저 진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는 말, 회사에선 안 통합니다. 쓰레기 같은 상사 밑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3년은 경력이 아니라 독이에요. 하지만 진짜 리더 밑에서 배우는 1년은 여러분의 가치를 100배, 아니 1000배로 키워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태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최 과장님 밑에서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는 건 오늘로 끝이다. 부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리더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 그로부터 1년 후, 민재는 더 이상 퇴사 고민을 하는 막내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새로운 팀장님 밑에서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동기들 중 가장 먼저 핵심 프로젝트의 PM을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 민재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때 카페에서 사주신 커피 한 잔과 리더의 7가지 특징,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지금 제 팀장님요? 무려 6개나 해당된다니까요. 매일 출근해서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허허, 민재야. 네가 리더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으니 이제 너도 곧 누군가의 멋진 리더가 되겠구나. 선배님,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는 단순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 나중에 제 후배들에게 볕이 잘 드는 창가 같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방금 보신 민재 씨의 변화가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시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 한편에 나를 제대로 이끌어줄 진짜 어른에 대한 갈증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나 복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결국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꺾는 상사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리더를 기어코 찾아내세요. 그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 대한 가장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라면 내 커리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바로 그 진짜 리더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가장 생각나는 동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물방울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